전재수 해수부 장관입니다. 시작은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이었고 지금은 통일교의 민주당 금품 의혹. 그런데 오늘 통일교 2인자의 최후 진술에 따라서 통일교 게이트로 번질지 말지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인물 얘기해 볼까요?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의혹, 그 의혹 명단에 등장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법적인 자금이 전달되었고 명품 시계가 전달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사자인 전재수 장관은 아니다, 음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진실을 규명해야죠. 철저하게 진실 규명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러나라고 한 것은 유죄가 확정적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수부 장관이잖아요. 현직 의원이고. 근데 경찰에 지휘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고 윤호중 의원이 동료 의원이면서 동료 국무위원이란 말이죠. 너무나 이해 충돌이 직접적이고. 뭐 장관도 일단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가 야당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주장이긴 합니다만. 송영훈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전재수 현 장관에게 과거 4천만 원하고 명품 시계 2개 줬다. 이 논란의 핵심을 보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통일교의 민원 중에 한일 해저 터널이 있었는데 여기가 뭐 전재수 현 장관의 지역구 아니냐? 부산 북구가 삼선 현역 의원.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철도 전용 한일 해저 터널. 이 해저 터널 민원을 통일교가 청탁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래서 수년 전에 4천만 원과 고가 시계를 전달했다. 이게 통일교 측이 밝힌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검찰 특검에서의 진술을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당시 전재수 의원은 그 가덕도가 본인의 지역구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부산 북구 갑입니다만은 당시의 지역구는 부산 북강서구 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는 행정구역상 부산 강서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지역구에서 그 한일 해저 터널이 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통일교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해달라는 그런 현안을 가지고 돈을 준 것이고, 오늘 한겨레가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 그 전재수 의원이 그 당시에 돈을 안 받으려고 했지만 이건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3천만 원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줬다고 하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는데 특검이 뇌물 공여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그 판단을 하고서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편파 수사 논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품을 제공했다고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한 시점, 2018년, 2019년에는 전재수 의원은 당시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한겨레가 저 이른바 통일교 리스트에 뭐 정치인 15명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전재수 의원의 실명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일종의 미리보기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보기가 어떤 의미인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초선 의원이었던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전달할 정도였다면 과연 그 당시에 더 중량감이 있고 비중 있는 역할을 맡거나 권력이 있었던 정치인이 그 리스트에 있었을 경우에는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금품을 줬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전재수 의원이 그 리스트 중에는 일종의 미리보기에 속할 것이다라는 게 현 시점에서의 제 의견입니다. 최성 평론가님, 이게 통일교 측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예 구체적으로 금액, 고가 시계 2점, 그리고 민원의 목적은 이거다라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기 때문에 특검도 당연히 이걸 뭐 들여다봤었어야 되는데 편파 수사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일교 측은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정황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했는데 이거는 복돈이니까 받아도 괜찮다는 정도의 이렇게 구체적 진술이라 그러면 당시 상황을 거의 뭐 비디오 녹화 뜨듯이 전체적으로 기억했다고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난 8월에 나온 거 아닙니까? 8월에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사안이 아마 특검이 들어도 이건 심각한 사안인데 이거 당장 김건희 특검과 관련이 없다고 넘기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 사건 번호만 달랑 남겨놓고 일단 근거만 남겨놓고 넘어가서 지금 12월에 논란이 되는 거죠. 12월 말이면 말하자면 이 정치자금법은 7년 공소시효가 끝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편파 수사를 넘어서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 어찌 보면 이 게이트에 뭐
그 뭐 명운이 달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특검이 오히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도 봐요.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공개된 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로 파장이 큰데 진짜 그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거라든가 특검이 갖고 있던 그때 진술을 받았던 모든 사실들이 공개될 경우에는 이 폭풍은 저는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지금 게이트의 초입에 진입했다. 지금 아직도 터널을 지나지도 않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진욱 대변인, 전재수 장관이 지금 미국 출장 중인데 얘기를 쭉 보니까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 없고 이런 부분인데 거치 연연하지 않고 모든 부분 명백히 밝힐 거다. 이게 만약에 현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장관 내려놓고서라도 뭔가 할 말은 하고 의혹 다 해소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예. 본인의 무고함 그리고 10원 한 장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예. 내일 기자회견을 또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사실 돈을 줬다고 하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그 증거들 그런 근거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 권성동 의원 때 같은 경우에는 윤영호 본부장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돈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당시와 지금의 이 상황을 똑같이 그 평면적으로 분석해서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은 아직까지는 무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게이트에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진욱 대변인 스스로도 전제를 달았잖아요. 현 시점이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윤영호 본부장 말을 다 고지고대로 100%다 믿을 수는 없지만 뭐 구체성이나 특검 수사 관련 얘기도 있겠고 실제로 잠시 뒤에 저희가 여러 속보도 만나볼 테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현직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 말고도 장현주 변호사님 의혹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어요. 이종석 현 국정원장 한 차례 만났지만 교류는 없었다. 그러니까 통일교 쪽과 만난 사실 한 번 만난 건 일단 인정을 했네요. 일단 뭐 국정원장이 한 차례 만났다라고는 밝혔지만 뭐 그 뒤에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본인의 진술만으로 봤을 때 뭐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 또는 한 번 만났다라는 것 이것만으로 뭐 바로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종석 국정원장으로서는 본인의 상황을 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통일교 측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뭐 당시의 진영 논리 이런 거 없이 사실상 정치권에 계속해서 연출을 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좀 의심들이 피어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측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 측에게도 민주당 측에 있는 뭐 유력 정치인들에게도 어떻게든 뭐 인연을 이어가거나 뭐 연출을 이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은 가능해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런 통일교의 어떤 접촉 시도나 어떤 이런 또 인맥 교류 시도에 대해서 과연 그 대상이 된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이제부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전재수 장관도 뭐 실명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예. 본인이 이 혐의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입장은 기다려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윤 전 본부장이 뭐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해서 전재수 장관도 구체적으로도 아니다라는 해명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들어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있는 인물들이 지금 이름이 일단 의혹에 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의혹에 이름을 올렸고 정진상 전 실장 최측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이름도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실 이 부분도 논란거리였는데 저 최성 평론가님. 네. 어제 저희가 보도한 내용 따르면 저쪽에서는 A 의원이 본부장님을 뵙게 하겠다는 얘기.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했다. 직접 총재님을 뵙겠다고. 라는 대통령이 언급되고 물론 뭐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정도의 정황 의혹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시기를 보십시오. 2월 28일 녹취잖아요. 자, 그럼 저 때가 어느 때입니까? 대선이 딱 열흘 남은 상태입니다. 대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0.73%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초박빙 승부가 진행되는 사안이니까 당시에는 어디 지금 정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표라도 한 표 더 주려고 양측이 정말 초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사안이었을 겁니다. 총력을 다할 상황에서 통일교 정도라면은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는 어쨌든 종교단체인데 자 그렇다면 양측 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대선 후보들 최측근이라든가 그 이너서클 차원에서 표가 되고 표를 동원할 수 있다면 왜 거기다 손을 안 벌렸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직접 명시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 측이라고 하는 뭉뚱그려서 그중에 한 명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연락이 됐던 건지 이 부분을 명쾌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일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개입이 됐던 사안이라 그러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종교해산까지 검토해봐라. 이 사안은 대단히 말하자면 모순적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진실 여부를 밝히는 게 시기적으로나 당시에 대선 직전에 치열했던 상황을 놓고 볼 때나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통일교의 민주당 접촉 의혹, 뭐 금품 관련 의혹, 이 의혹의 단초가 됐던 건 바로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넘기지도 않았고 시간만 지나서 공소시효만 임박했다. 잠시만요. 관련해서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요. 맞아요. 어제 요 며칠 기억하기로는 특검이 국수본에 이첩을 했는데 경찰이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청탁, 지금 통일교 2인자격인 윤용호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라는 얘기 있는데요. 잠시만요. 아까 제가 먼저 읽었던 경찰 관련 속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송영 변호사님, 이거 지금 공소시효 몇 달 채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한다고 하고 있고 특별수사본부 편성한다고 지금 이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앞서도 봤듯이 정진상 전 실장과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예. 통일교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어디 밑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 누굽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인 윤호중 의원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 같이 민주당 현역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서 동료 중진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경찰을 감독합니다. 예. 그러면은 과연 국수본이 하든 경찰의 다른 어떤 조직에서 하든 과연 중립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수사 대상이 그 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는 정치인과 통일교 관계자들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검이 왜 분명한 범죄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4개월 동안 방치를 해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는가? 즉 특검을 특검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의 그 어떤 조직에 맡겨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즉각적으로 특검을 해야 되고 과거에 민주당이 누차 주장했듯이 이것은 야당 추천 특검을 해야지만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또 다른 변호사에게도 질문 드릴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여기가 이게 지금 올해 8월에 진술했고 이게 공소시효 7년이고 뭐 넉 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국수본에 김건희 특검이 뒤늦게 넘겼고 아까 잠깐 나왔던 건 경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편성하겠다. 근데 아까 전재수 장관도 분명히 10원 한 장 받은 적도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수사 넘겨가지고 했었으면 뭐 전재수 의원도 이런 의혹에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휘말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늦게 이첩해놓고 수사도 하지 않고 공소시효 임박하고 지금 와서 특별수사 편성하는 게 이거야말로 편파수사 논란의 핵심 아니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뭐 편파적이다라기보다는 일단 경찰이 특별팀을 지금 수사팀을 편성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뭐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예. 뭐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뭐 임박하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뇌물죄 혐의가 인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뇌물로 범죄 혐의가 바뀌게 되면 사실상 공소시효가 또 늘어나는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국민의힘에서도 편파 수사다 왜 민주당 수사 안 하냐라고 했고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팀을 편성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정치 공세를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왕 수사팀이 마련되었으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지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대통령의 지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사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공소시효 이런 부분까지도 잘 유념해서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4천만 원 받은 적 없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미국에서 이런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이 통일교 민주당 금품 의혹 이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